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온 주식입니다. 그리고 23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거기다가 매년 매출이 상승하는 IT 서비스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35배 상승합니다. 그래서 2023년 매출이 최대 실적인데요. 영업이익 역시 400억으로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비 2023년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 주식은 영업이익률이 4%에서 6% 사이로 안정적이지만 낮습니다. 매출은 상승하지만 이익률이 낮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상승하고 있으니까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겠죠.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에 매출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업이익은 하락했습니다. 2024년 2분기 실적도 궁금해지는 분기 재무제표입니다. 그래도 매출은 상승해서 여전히 좋습니다. 이 주식은 5년 평균 ROE가 10% 이상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매출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만 되어도 훌륭한데 30% 수준입니다. 참고로 2024년 1분기 부채 비율은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에 높은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분석할 주식은 신세계 INC 주식입니다. 최근에 황금거북이가 2024년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다녀온 주식이기도 합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계열 주식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상승하는 이유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IT 서비스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이겠죠. 또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은 2천억 이하의 소형 주식이며 거래량이 낮은 상태입니다. 황금거북이처럼 비인기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도 있습니다. 좋은 ROE까지 기록하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 63% 하락한 상태입니다. 매출은 상승하고 있어서 그런지 주가의 하락 추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다녀왔던 주주총회 이후로 주가는 더 빠진 상태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라서 그런지 좋은 뉴스는 잘 나오는 중입니다. 신세계 INC는 싱가포르에서 AI 기반 계산대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테마를 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청소년의 IT 교육 격차 해소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좋은 뉴스는 많지만 주가는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걸까요? 이마트는 신세계 INC의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이마트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주식으로 오랫동안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전염병 시기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마트는 비싸서 매수하지 못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었던 황금거북입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의 이마트는 20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2018년의 고점은 3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30만원을 5토막 낸 상태입니다. 6만원 아래로 내려간 상태인데요. 최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트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같은 모회사인 이마트가 지분을 70%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 하락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물론 업계 순위에서 밀리는 주식이라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황금 거북이가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매력이 없어서 관심이 그동안 없었던 주식이지요. 그래도 신세계 INC 주식을 분석하면서 이마트와 신세계건설을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의 10년 전 고점은 8만원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1만원 수준이니까 고점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이지요. 무리한 주택 사업으로 위기 자초한 신세계건설은 여전히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이마트입니다. 모 회사가 위험하면 자회사인 신세계 IN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한다면 좋습니다. 신세계 INC는 내수 위주로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아주 높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면 싱가포르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계산대 솔루션도 공개하고 클라우드 사업에도 확대를 나선다고 합니다. 노키아와 AX 혁신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전략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뉴스만 보면 거의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신세계 INC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수출 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수출하지 못하면 미래 성장성이 높아질 수는 없겠지요. 황금 거북이가 주주총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주총회를 다녀오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주총회 당시 주가는 12,000원 초반입니다. 이 당시 주가는 저 PER에 저 PBR 구간이고 저평가 구간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12,000원이 시작 단계이고 만원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았는데요. 지금 주가는 1,5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만원에 근접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신세계 INC 주식 분석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세계 INC는 8.5점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낮은 IT 서비스 사업을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분명 좋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황금 거북이는 소액 매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만원 초반이 와야 매수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 비중 자체가 낮아서 지금 당장은 큰 금액을 투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1,500원입니다. 만원 초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매수 의견이 유효한 걸까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신세계 INC 주식을 보겠습니다. IT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PER은 낮은 주식입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을 기록하고 있지요.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은 편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PBR은 0.36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0.36배, PBR은 지난 5년 기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약 3배 정도 많은 상태이지요. IT 서비스 업종 주식이지만 자산 가치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요. 좋은 재무제표라고 하기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주식입니다. 적자가 없다는 것뿐이지 이익의 규모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낮았나 봅니다. 지금은 주가가 하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2%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배당이 계속 상승하다가 2023년 들어와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23년이나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데 말이죠. 배당 연속성만 살아있고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하락할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IT 서비스 업종이지만 아쉬운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23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지요. IT 서비스 주식이지만 저 PBR에 저 PER 매력이 있습니다. 횡보 후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차트입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계속 하락하기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물론 황금 거북이처럼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배당 투자자가 보기에는 배당 매력이 높지는 않은 주식입니다. 거기다가 거래량도 낮고 비인기 주식이지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세계 INC는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 회사의 실적이 부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리스크가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도 황금거북이는 투자 의견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지요. 10,000원부터 12,000원 사이가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거북이의 신세계 INC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부분에서는 부채 비율이 낮고 주가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지만 2023년에 배당금이 하락한 것은 아쉽습니다. IT 서비스 업종 주식이지만 전통적인 투자 기준은 PER과 PBR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 내수 위주로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 매출 대비 낮습니다. ROE가 완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5년 평균 10% 이상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신세계 INC 주식에 대해 별점 8.5점을 제시합니다. 2024년 3월 주주총회 이후 투자 생각과 같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매수하기 좋은 주가로 내려온 상태이지요. 지금의 투자 의견은 소액 매수 혹은 매수 의견입니다. 왜 매수면 매수지 소액 매수와 매수 의견으로 두 가지가 나왔을까요? 큰 금액을 투자하려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세계 INC의 모회사 이마트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유통회사가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강력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쿠팡은 이미 예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 1위를 기록해서 이마트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지요. 물론 최근 이마트가 혁신을 한다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에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신세계 그룹은 여전히 경영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더 있다면 왼쪽 사진의 경영진일 수도 있지요. 저는 오로지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한국 경제 구조에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영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더 조심스럽게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주총회를 다녀오면서도 황금거북이의 투자 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3개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투자 생각은 변하지 않았죠. 물론 이마트의 PBR이 0.2배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니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신세계 INC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졌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 주식 정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